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의 기습 공격으로 태국 민간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국은 즉각 미국제 최신 무기로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명중률 37%. 산악 지형 앞에서 세계 최강 무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히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더 강한 2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상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쓰자고 말입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KGGB 8발이 캄보디아 군사시설과 보이스피싱 범죄본부를 동시에 초토화시켰습니다. 8발 8중,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3차 공격 때는 한국의 천궁이 80발의 미사일을 막아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태국 육군작전장교 나린입니다. 그날 새벽, 우리 국경이 먼저 찢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새벽 4시 32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위님, 국경 초소가 공격받았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였지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 포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작전사령부로 달려갔습니다. 작전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3초소 응답 2절. 민간인 피해보고 들어옵니다. 국경 마을에서 화재 발생. 모니터 화면마다 붉은 경보가 깜빡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소랏대위가 제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공군에서 파견 나온 제 동기였죠. 나린, 이거 장난 아니야. 포격 패턴 봐. 계획적이었어. 소랏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농담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전 7시. 피해 보고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초소 3곳 파괴. 민간인 사상자 20명 이상. 국경 마을 가움 17채 전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자이였습니다. 제 약혼자죠. 국경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민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이 난리야. 부상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전화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피가 너무 많이. 민자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겨우 5살이야.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어. 근데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자이, 내가 꼭 당신 탓 아니야. 알아.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마 응급환자가 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장군은 태국군 내 구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이죠. 미국 무기를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각 보복한다. 프라쳇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제 전투기와 미사일로 응징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랏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미국 무기면 다 되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작전실에 남아 보복작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F-16 전투기 12대. AGM-65 미사일 48발.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지역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낼 수 있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랏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린, 너 진짜 미국 무기 믿어? 당연하지. 세계 최강인데. 그래. 난 좀 걱정되는데. 소랏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날씨 예보 봤어?
내일 새벽 포구래. 게다가 국경 지형이 산악이잖아. 그래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정확할 거야.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차야 국방부 장관이 작전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프라쳇 준장, 민간 피해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미국 무기의 정밀도를 믿으십시오. 프라쳇 준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야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린 대위, 자네 생각은?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도 미국 무기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야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오늘 3명이 더 숨졌어. 모두 어린이였어. 민자이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야.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해. 정말? 민자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미국 무기로 확실하게 끝낼 거야. 믿을게. 당신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 출격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작전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린, 아직도 확신해? 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네. 새벽 4시 30분.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F-16 12대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레이더에 우리 전투기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표적 20km 전방. 미사일 발사 준비. 발사. 48발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겠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미국 무기를 믿어야 했으니까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첫 전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번 목표. 빗나갔습니다. 작전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폭우와 산악 지형 때문에 유도 시스템이 교란됐습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목표도 명중률 50%입니다. 프라쳇 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 무기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48발의 미사일 중 정확히 명중한 건 고작 18발이었습니다. 명중률 37.5%. 나머지는 산에 박히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소라씨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날씨와 지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피해 평가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캄보디아군 주요 시설 중 제대로 파괴된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1곳, 탄약고 2곳, 지휘소는 멀쩡했습니다. 방공망도 살아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들을 놓친 겁니다. 프라쳇 준장이 회의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언론에는 대성공이라고 발표해. 하지만 준장님 실제로는 닥쳐. 적어도 우리가 보복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보복인가요? 이게 복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쇼인가요?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에 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소라씨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국민한테 하고 있어. 저게 군인이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이 낮으니까요. 오후 2시. 민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성공했다며?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응. 그래.
다행이다. 이제 평화가 올까?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병원에서 민자이를 만났습니다. 응급실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또 환자가 들어왔어. 전쟁 부상자. 응. 국경 마을 주민이었어. 폭격 때 집이 무너졌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공격 때문에. 민자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캄보디아 포격 때. 근데 말이야. 민자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 우릴 지켜준다더니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고. 당신 탓은 아니야. 알아. 근데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려고 군인이 된 건데. 지금 우린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밤 11시. 작전실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정보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프라쳇 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공격했는데 감히? 적의 주요 시설이 무사하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소라시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봐요. 탄약 수송 차량이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게다가 정보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군 고문단이 캄보디아에 추가 파견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이 개입한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소리쳤습니다. 2차 공격도 미국 무기로 막는다. 하지만 준장님, 1차 공격 결과를 봤잖습니까? 젊은 참모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닥쳐. 내가 감히 내 작전에 이의를 제기해. 프라쳇 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작전실에 소랏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린,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해. 소랏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나도 알아. 캄보디아가 왜 자신감 있는지 알아. 왜? 소랏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국경 근처에 범죄 리조트 지대가 있어. 범죄 리조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운영하는 곳이야. 거기서 나오는 돈이 캄보디아 전쟁 자금이 되고 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리조트를 없애면. 맞아. 전쟁 자금줄을 끊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소랏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리조트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정밀 타격이 필수야. 미국 무기로는? 오늘 결과 봤잖아. 산악 지형에선 명중률이 떨어져.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벽 2시.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자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자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본 민자이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릴 지켜준다더니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 환자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 미국 무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방산 무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5일 새벽. 캄보디아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제 최신 로켓포가 동원됐습니다. PHL-3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정거리 70km. 한 번에 40발을 쏠 수 있는 무기였죠. 들어옵니다. 레이더 요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로켓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40발 중 8발만 요격했습니다. 나머지 32발이 그대로 국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3개 마을 동시 피격. 민간인 대피소도 맞았습니다. 작전실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중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소랏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린, 이거 심각해.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사망 38명. 부상 120명 이상. 가옥 파괴 67채. 1차 공격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차야 장관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장관님, 예상보다 적의 화력이. 예상? 1차 공격 때 제대로 끝냈어야죠. 차야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난리입니다. 프라쳇 준장이 변명했습니다. 미국과 협의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차야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이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합니까? 오전 10시. 민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또 아이가 죽었어.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였어. 이름은 나나라고. 민자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민자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근데 나나 엄마는 나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같은 공격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나라 지키는 거 알아. 당신 잘못도 아니야. 민자이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랏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린. 소랏.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중국군 고문단 50명 추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제 HQ-17 방공 시스템도 배치됐습니다. 소랏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봐. 여기가 범죄 리조트 지대야.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이 리조트에서 나오는 돈이 전쟁 자금이야. 월 약 500만 달러로 추정돼. 500만 달러? 제 눈이 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태국, 한국, 일본 사람들 돈 뜯어내는 거지. 소랏이 자료를 더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조트가 동시에 군 지휘소 역할도 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범죄 조직과 군대가 한 몸이라는 얘기지. 거기를 없애면 전쟁 자금도 끊고 지휘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 무기로는 산악 지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잖아. 소랏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어때? 한국? 한국 KG집이라고 있어. 장거리 정밀 유도폭탄인데. 소랏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산악 지형도 우회할 수 있고 GPS 교란에도 강하대. 저는 자료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젊은 장교 몇 명과 함께 장관에게 직접 브리핑하기로요. 국방부 장관실 앞. 저와 소랏,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장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들어갈 거야? 소랏이 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야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장관실엔 차야 장관과 총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 총리님. 저희가 새로운 작전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대위 주제에 감히. 준장님,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프라쳇 준장을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계급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버릇 없는. 프라쳇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무기가 틀렸다는 말이냐? 틀린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늦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국 무기는 평지 전투엔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전장은 산악입니다. 소랏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틀 전 공격 명중률 37.5%. 이게 현실입니다. 프라쳇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뭔데? 한국입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KG집이 정밀 유도폭탄이면 가능합니다. 차야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의 체면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해를 멈추는 정밀 타격입니다. 소랏이 이어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전쟁 자금 거점, 범죄 리조트,
군 지휘소를 한 번에 끊어야 합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공수, 통합, 운용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장교가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나? 저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뭔가? 범죄 소탕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프라쳇 준장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12월 9일 오전 9시.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랏과 함께였죠. 긴장돼? 소랏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처음 해보는 일인데. 대사관 회의실엔 무관과 외교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린 대위님이시죠? 무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무기를 요청하신다고? 네. 하지만 단순히 우릴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범죄 리조트를 보십시오. 화면엔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월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인 피해만 약 2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소랏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조직이 캄보디아 군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네, 전쟁 자금이기도 합니다.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본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무관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간 피해 최소화.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당연합니다. 범죄 거점과 군 핵심 시설만 정밀 타격. 그것도 저희 목표와 같습니다. 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일 안에 기술진이 도착합니다. 12월 10일 오후 4시. 방콕 공군기지. 한국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기술진들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입니다. 기술진 책임자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죠. 나린입니다.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실험실보다 현장이 편합니다. 강도윤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목표 자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소랏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산악 지형이네요. 레이더 회피 경로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걸 하러 왔으니까요.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프라쳇 준장도 참석했습니다.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죠. 강도윤 박사가 앞에 섰습니다. KG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폭탄 이미지가 떴습니다. 사거리 최대 100km.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입니다. 산악 지형은 어떻게 우회합니까? 프라쳇 준장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3D 지형 매핑과 자동 경로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명중률은? 테스트에서 95%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테스트와 실전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 안 합니다. 뭐? 내일 한번 보시죠. 강도윤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시험 사격장. KGB가 준비됐습니다. 목표는 80km 떨어진 산 너머 폐건물이었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비웃었습니다. 산 너머를 맞춘다고? 불가능합니다. 지켜보십시오. 강도윤 박사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탄이 날아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폭탄의 경로가 보였습니다. 산을 향해 날아가더니 산 능선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라쳇 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데이터입니다, 준장님.
강도윤 박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경로를 수정합니다. 소라시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나린, 이거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야 장관이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민간 피해는 정말 없습니까? 장관님, 저희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도윤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목표 주변 30m 이내만 피해를 입습니다. 30m? 네. 그 이상은 안전합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파편 확산 제어 기술입니다. 폭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민자이가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왔어. 누구?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이래. 전 재산을 잃었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러더라. 전쟁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당했다고. 당신, 그 범죄자들 잡을 수 있어? 민자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곧 끝낼 거야. 정말? 약속해.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저희 기술진이 개인적으로 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합니까? 네. 저희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작전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중국 대사관에서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한국 무기 사용은 지역 균형을 해친다고.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협입니까? 외교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총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강도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건 중국 눈치입니까? 국민 생명입니까? 총리가 강도윤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총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십시오. 12월 11일 새벽. 한국 기술진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박사팀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죠. 박사님,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합니다. 강도윤 박사의 눈엔 혈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형 데이터 입력 완료. 한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목표 좌표 확인. 기상정보 실시간 연동 완료. 팀원들이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8개소 확인합니다. 화면에 목표들이 떴습니다. 1. 캄보디아군 지휘소. 2. 주 레이더 기지. 3. 탄약고 A. 4. 탄약고 B. 5. 보급 거점. 6. 범죄 리조트 주 건물. 7. 범죄 조직 통신센터. 8.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라시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8곳만 제거하면 전쟁이 끝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종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차야 장관, 프라쳇 준장, 그리고 총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개요입니다. KGGB 8발을 사용합니다. 8발로 8개 목표를. 프라쳇 준장이 비웃었습니다. 네. 8발 8중입니다. 말도 안 돼. 100% 명중률이라고. 저희는 99.2%까지 확인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00번의 테스트에서 99번 명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간 피해는요? 차야 장관이 물었습니다. 제로에 수렴합니다. 강도윤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각 목표 주변 50m 이내엔 민간 시설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위성 사진과 현장 정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격 시간은? 총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제안합니다. 왜 밤입니까?
범죄 조직은 밤에 활동이 활발합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라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범죄 조직까지 연구했어. 철저하네. 작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1회 공격입니다. 차야 장관이 못을 박았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강도윤 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한 책임 각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장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네. 저희는 이 작전에 모든 걸 겁니다. 강도윤 박사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리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희 가족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캄보디아 조직한테.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저한테도 복수입니다. 오후 3시. 무기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KG집이 8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1번 이상 없음. 2번 이상 없음.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사님,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대위님, 군인은 명령에 목숨 걸잖습니까? 네. 저희는 데이터에 목숨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강도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틀릴 확률을 0.8%로 줄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수백 번의 테스트가 증명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자이가 병원에서 쉬는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작전이래. 응. 누가 말해줬어? 병원에 소문 돌던데. 한국 무기로 한 번에 끝낸다고. 그래. 오늘 밤이야. 민자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워. 실패하면 어떡해? 안 실패해. 나 이 사람들 봤어. 진짜야. 정말? 응. 약속할게. 오늘 밤이면 끝나. 조심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녁 9시. 출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F-15 전투기 4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각 전투기엔 KG집이 2발씩 장착됐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조종사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투하 고도는 8,000m입니다. 투하 후엔 즉시 귀환하십시오.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합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자동으로 목표를 찾아갑니까? 네. 여러분은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작전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라쳇 준장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야 장관과 총리도 함께였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헤드셋을 썼습니다. 작전 시작 30분 전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라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지? 그래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전투기 출격합니다. 4대의 F-15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레이더에 점이 찍혔습니다. 국경까지 15분. 모든 시스템 정상.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목표 상공 도착. 투하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하. 8발의 KGGB가 밤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번 폭탄, 경로 수정 중. 2번 폭탄, 산악 우회 시작. 하나하나 폭탄의 움직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될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밤 11시 3분. 첫 번째 폭탄이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1번, 목표 2km 전방. 강도윤 박사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폭탄이 산 능선을 따라 날아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고도 하강. 최종 접근. 소라시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나린, 진짜 되는 것 같아.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목표 500m, 300m, 100m. 명중.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위성 화면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소였습니다. 정확히 건물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1번 목표 파괴 확인.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2번 폭탄 접근 중. 두 번째 목표는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산 뒤에 숨어있는 시설이었죠. 폭탄이 산을 우회했습니다.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명중. 레이더 기지가 폭발했습니다. 2번 목표 파괴. 프라쳇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3번, 4번 폭탄이 동시에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탄약고 두 곳이었습니다. 3번, 4번 동시 명중 예정. 강도윤 박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명중. 두 곳의 탄약고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번, 4번 목표 완전 파괴. 차야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총리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5번 폭탄이 보급 거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엔 중국제 무기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5번 최종 접근. 폭탄이 정확히 보급 창고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중.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이 함께 폭발했습니다. 5번 목표 섬멸. 이제 남은 건 범죄 조직 시설 3곳이었습니다. 6번 폭탄이 범죄 리조트 주 건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부였습니다. 저는 민자이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6번 목표 진입. 폭탄이 건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중.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범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6번 목표 파괴. 소라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어. 저 개자식들 끝났어. 7번 폭탄이 통신센터로 날아갔습니다. 여기를 없애면 조직의 연락망이 끊깁니다. 7번 접근 중. 명중. 통신타워가 쓰러졌습니다. 7번 목표 무력화. 마지막 8번 폭탄.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기꾼들이 일하는 곳이었죠. 강도윤 박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8번 최종 목표 접근. 폭탄이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건물 옥상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명중.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콜센터가 무너졌습니다. 8번 목표 파괴.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8발 8중.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소라시 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나린,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저도 소리쳤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강도윤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프라쳇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준장님. 강도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적재적소가 있을 뿐입니다. 프라쳇 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야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민간 피해 보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로입니다. 뭐라고?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없습니다. 총리가 강도윤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강도윤 박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자정. 캄보디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통신망도 두절됐고요. 군 보급도 끊겼습니다. 범죄 조직도 와해됐습니다. 소라시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나린 봐. 캄보디아가 더 이상 공격할 능력이 없어. 정말? 응. 8곳을 제거했더니 전체가 무너졌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강도윤 박사팀이 정말 핵심만 곤란했던 겁니다. 민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끝났어. 정말? 성공했어? 민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완벽하게. 다친 사람은? 우리 쪽은 아무도 없어. 민간인도 한 명도 안 다쳤어. 민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아니야. 당신이 용기 냈잖아. 한국 무기를 제안한 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짐을 쌌습니다. 벌써 가십니까?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좀 더 계시면 안 됩니까? 다음 임무가 기다립니다. 강도윤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위님, 옳은 선택하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대위님이 용기 냈기 때문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왜 우릴 도와주신 겁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강도윤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게 답니까? 네. 때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강도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팀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와 소라씨 배웅했습니다. 박사님, 꼭 다시 만납시다. 그러길 바랍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소라씨 말했습니다. 나린, 우리 역사를 바꿨어. 그래.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캄보디아가 가만히 있을까? 중국도 그냥 있을까? 제 말에 소라새 표정이 굳었습니다. 맞아. 3차 공격이 올 수도 있겠네. 그래. 그래서 방어 준비를 해야 해. 새벽 4시. 작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을 감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야 장관이었습니다. 대위, 자네 예상이 맞았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캄보디아의 추가 무기 지원을 결정했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차 공격이 옵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전화한 거야. 명령하십시오. 한국에 다시 연락해. 이번엔 방어 무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 한국 대사관 회의실. 저는 다시 이곳에 있었습니다. 3차 공격이 예상됩니다. 무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추가 무기를 보냈습니다. 화면엔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PHL-16 다연장 로켓입니다. 소라시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거리 150km. 한 번에 80발 발사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보참모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제 무인기 50대도 함께 왔습니다. 공중과 지상 동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방어 무기가 필요하시군요. 네. 요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천궁 KM-SAM을 보내겠습니다. 무관이 말했습니다. 천궁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격 전문 무기죠.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습니까? 내일 도착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콕 항구. 한국 수송선이 도착했습니다. 천궁 발사대 사기가 내려왔습니다. 강도윤 박사도 함께 왔습니다. 또 뵙네요, 대위님. 박사님, 또 오셨네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방어입니다. 강도윤 박사가 천궁을 가리켰습니다. 이 무기면 막을 수 있습니까? 테스트 요격률 95% 이상입니다. 미사일, 로켓, 무인기 모두 가능합니까? 네. 모두 요격 가능합니다. 천궁 배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경 지역 4곳에 나눠 설치했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1번 기지, 레이더 연동 확인. 2번 기지, 미사일 장전 완료. 3번 기지, 시스템 정상. 4번 기지, 대기 태세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움직임 포착.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작전실이 긴장했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물었습니다. 공격 시간은? 오늘 밤 예상됩니다. 차야 장관이 강도윤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박사님, 준비됐습니까? 네. 언제든 요격 가능합니다. 밤 9시. 민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조심해. 무슨 일이야? 공격이 올 거야. 병원 지하로 대피해. 알았어.
당신도 조심해. 응. 사랑해. 나도. 그날 밤 10시 30분.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다수의 물체 접근 중. 미사일로 확인됩니다. 무인기도 함께 옵니다. 작전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천공 시스템 가동. 목표 자동 추적 시작. 요격 준비. 모니터에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80발의 로켓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50대의 무인기도 함께였습니다. 발사. 천공 미사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1번 목표 요격. 2번 목표 요격. 3번 목표 요격.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불꽃놀이처럼 밝아졌습니다. 요격률 97%.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80발 중 78발 요격 성공. 무인기 50대 중 49대 격추. 작전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박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발이 통과했습니다. 어디로? 국경 마을입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자이가 있는 병원 근처였습니다. 피해보고. 확인 중입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피해보고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피해 2명 경상. 건물 피해 1채. 저는 안도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였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바로 역공해야 합니다. 지금요? 네. 적이 혼란스러울 때 쳐야 합니다. 저는 차야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즉각 반격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아있던 KG집이 12발을 사용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의 잔존 전력이었습니다. 1차 목표 잔존 탄약고, 2차 목표 보급선, 3차 목표 숨어있던 범죄 조직 은신처. 강도윤 박사가 목표를 지정했습니다. 발사. 12발의 폭탄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1번 목표 파괴, 2번 목표 파괴, 3번 목표 파괴. 연달아 성공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2발 12중.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자정. 캄보디아 측에서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요청합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소라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린, 우리가 이겼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자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환자가 줄었어.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응. 처음으로 응급실이 조용해. 민자이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지원을 중단합니다. 차야 장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물러났습니다. 총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물러났을까요? 계산했겠죠. 강도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더 지원해봐야 이길 수 없다고. 한국 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강도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국이 제대로 싸울 줄 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캄보디아가 공식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강도윤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네, 준장님. 우리가 무기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프라쳇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을 끝낼 방법을 바꾼 겁니다. 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강도윤 박사팀이 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십니까? 네.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강도윤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위님, 기술자가 뭘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죠. 강도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위님이 총을 드는 이유와 같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국경 지역. 처음으로 포성이 들리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경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소랏도 함께였죠. 조용하네. 소랏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상할 정도로. 멀리 캄보디아 측 초소가 보였습니다. 깃발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나린. 그런 것 같아. 캄보디아 대표단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항복 문서에 서명하러 온 겁니다. 태국 측에선 차야 장관과 총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태국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에 협조하겠습니다.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리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1분간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나나가 떠올랐습니다. 7살 여자아이. 엄마를 찾던 그 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앞. 민자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자이가 뛰어왔습니다. 끝났어? 응. 완전히 끝났어. 민자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생했어. 너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이 어땠어? 조용했어. 정말 조용했어. 민자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한 명도 안 왔어. 전쟁 환자는. 다행이다. 응. 이제 평범한 환자들만 보면 돼. 민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용기 내줘서. 작전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라쳇 준장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준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린 대위. 자네가 없었다면 이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냈죠. 프라쳇 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처음 용기를 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차야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나린 대위를 소령으로 진급시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천군과 KGB를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소랏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나린, 너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어. 우리 모두 덕분이야. 국경지역 추모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58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나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나나야.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민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나나는 당신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했다는 걸 알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강도윤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사님께 태국 정부의 감사를 전합니다. 총리가 직접 패를 건넸습니다. 영광입니다. 강도윤 박사가 받았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총리님. 왜 우릴 도와주셨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강도윤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리님, 기술자에게 국경은 없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이 있을 뿐이죠. 태국을 돕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네. 범죄와 침략에 맞서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총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 박사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배웅을 나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린 소령님,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소라씨 옆에 섰습니다. 나린, 우리 진짜 해냈어. 응. 믿기지 않아. 나도. 근데 말이야. 왜? 프라쳇 준장 봤어? 응.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면. 강도윤 박사 말투 따라하네. 그날 밤 집에서 민자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평범하게 살까? 평범하게. 민자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왜 못 살아? 당신은 늘 옳은 일을 찾아다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 정말? 응. 너랑 평범하게. 민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평범하게 살자. 국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관계도 정상화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급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담당관이었습니다. 소라도 함께였죠. 나린, 이거 봐. 소라씨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무기 동남아 수출 급증.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이래. 그래? 응. 태국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 갖는데. 저는 뿌듯했습니다. 프라쳇 준장 퇴임식. 준장은 예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준장의 고별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집이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린 소령. 고맙습니다. 저는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준장님. 아닙니다. 자네가 옳았어. 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기의 최고는 없다는 것을. 다만 적재적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국경마을은 재건이 한창이었습니다. 파괴된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자이가 제 팔을 끼었습니다. 평화롭다. 응. 이게 정상이야. 당신이 지켜준 거야.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군인이에요? 응. 그래.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천만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작전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 최종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강한 나라는 혼자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오른손을 잡을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라씨 들어왔습니다. 다 썼어? 응. 끝났어. 뭐라고 썼는데?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줬습니다. 소라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배운 교훈이야. 응. 나린, 우리 잘한 거지. 당연하지. 후회 없어. 전혀. 둘은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용기, 편견을 버릴 용기, 도움을 청할 용기, 그리고 함께 싸울 용기. 저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전쟁터에서. 그리고 평화를 되찾으며.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그리고 그 평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임을. 한국이 우리 손을 잡아줬듯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나린, 태국 육군 소령. 평화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유나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